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은 바로 고려제강입니다. 80년이나 된 철강 회사예요. 이 회사를 그냥 오래된 전통 산업의 강자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첨단 소재를 품고 있는 미래 기술주로 봐야 할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이 고려제강의 두 가지 얼굴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서 그 투자 가치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고려제강은 정말 딱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잘 아는 교량이나 타이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들면서 80년간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온 전통기업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자회사를 통해서 MRI나 미래의 핵융합 발전에 쓰일지도 모르는 꿈의 소재, 바로 초전도체 사업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정성과 성장성, 이 두 가지 모습이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려제강에 대해서 왜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견고한 요새와 미래를 향한 로켓,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요새입니다. 와, 이 숫자 보이시죠? 47.2%.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국내 와이어로프 시장의 거의 절반을 고려제강이 꽉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점적인 지위죠. 교량이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은 안전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기 시작하면 웬만해선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종의 락인 효과가 생기는 건데 이게 바로 고려제강의 흔들리지 않는 현금 창출 기반,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새는 재무적으로도 정말 튼튼합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채 비율은 35%대로 아주 낮고요. 반면에 회사 안에 쌓아둔 현금, 즉 유보율은 무려 6,500%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굳이 은행 가서 돈 빌리지 않고도 자체적인 힘으로 신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체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게다가 전체 매출의 87% 이상이 수출에서 나올 만큼 글로벌 경쟁력까지 이미 입증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요새를 봤으니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로켓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회사 KHAT가 이끌고 있는 초전도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단순한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현실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죠.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요. 초전도 사업이 더 이상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연구소인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써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요. 결정적으로 이탈리아 국영회사로부터 257억 원 규모의 상업적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건 그냥 연구용 샘플 납품이 아니라 실제 돈이 되는 사업으로 진입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여기에 300억 원을 들여서 양산 설비까지 짓고 있으니까 이건 미래를 향한 로켓 발사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요, 세상에 좋은 점만 있는 투자는 없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고려제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리스크 요인들, 그러니까 성장을 가로막는 앵커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사실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핵심 사업인 철강 부문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2022년에 6%가 넘었던 영업이익률이 최근에는 1, 2%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원자재 가격은 오르는데 그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본업이 이렇게 흔들리면 당연히 신사업에 투자할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고려제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딱 짚어서 말하듯이 철강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인 건설이나 자동차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이런 낮은 수익성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말씀드린 대로 본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 둘째, 초전도체 사업의 매출 기여도는 아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 셋째, 회사가 돈을 벌어도 주주들에게 배당 같은 걸로 잘 나눠주지 않는 좀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고질적인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회계상 이슈도 있었어요. 2025년에 보유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큰 손실을 한 번에 반영했는데 이것 때문에 수익이익이 86%나 급감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선 좀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리스크는 바로 이 지분 구조입니다. 대주주와 관계사들이 가진 지분이 거의 68%에 달해요. 이 말은 시장에서 실제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주식수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거래량에도 주가가 크게 위아래로 흔들릴 수가 있고요. 또 큰 자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선뜻 들어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서로 다른 신호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고려제강의 가치를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 판단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간단해요.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의 가치, 그러니까 순자산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되냐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만약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자산을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줘도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고려제강의 PBR은 놀랍게도 0.3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비유가 아주 와닿죠? 이 회사가 가진 100원짜리 자산을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단돈 30원의 가치로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고 있다.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경쟁사들이랑 비교해보면 고려제강의 독특한 위치가 더 잘 드러납니다. DSR 제강이나 만호제강 같은 회사들도 PBR이 낮아서 저평가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회사들은 전용적인 자산 가치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고려제강은 비슷한 수준으로 자산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초전도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보통 가치주에는 이런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가 없고 성장주에는 이렇게 든든한 자산 기반이 없거든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졌다는 점이 고려제강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다만 한 번에 모든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이 더 유효해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32,000원에서 35,000원 선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지금 주가는 회사의 자산 가치에도 훨씬 못 미칠 정도로 싸기 때문에 안전 마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여기에 초전도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이 주가를 끌어올릴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견고한 자산 가치라는 안정적인 방패와 초전도체라는 미래 성장의 창,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고려제강. 여러분은 이 기업의 어떤 얼굴에 더 주목하고 싶으신가요? 투자의 판단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